아니 글쎄, 세계의 제왕이라 불리는 트럼프, 그가 마음만 먹으면 이웃나라 대통령도 잡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존재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과연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언론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에 당한다는 보도만 나왔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바로 그 시기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공급 협상을 했다고 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으세요? 미국 정부는 관세로 압박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 와서 물건 달라고 사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순의 진실을 팩트 기반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세는 협상 도구였고 진짜 게임은 기술 공급망을 둘러싼 복잡한 줄다리기였습니다. 먼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2024년 하반기 트럼프 재선 확정 이후 공화당은 공정무역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재조정 언급이 나왔죠. 2025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 대한 관세 재검토를 발표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도 관세 대상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한국 정부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어요. 공식 결과는 계속 협의였지만 구체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가 중요합니다. 2025년 2월 중순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추가 투자를 발표했어요. 이미 발표했던 규모에서 더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이를 수백억 달러 규모라고 보도했죠. 발표 당일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위대한 투자라며 환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아까까지 관세 얘기하던 사람이요. 이 타임라인 보시면 뭔가 패턴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관세 위협과 투자 유치가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에는 2022년부터 CHIPS and Science Act라는 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정부가 보조금 준다는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을 보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건설 시 세액공제를 해주고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중국 등 특정 국가에는 투자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미국에 투자 안 하면 혜택 없다는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시장 접근에 불이익 있을 수 있다는 암묵적 압박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관세 카드를 추가한 겁니다. 투자 안 하면 관세, 투자하면 보조금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미국 상무부 자료를 보면 2024년 사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발표액이 전년 대비 급증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공급망 안보입니다. 현재 AI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볼게요.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약 50% 점유율, 삼성전자가 약 40% 점유율, 마이크론이 약 1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기업들이 AI 개발하려면 한국 기업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픈AI의 챈트,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커파일럿 전부 한국산 HBM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이건 공개된 사실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왜 문제냐면 국가안보 이슈거든요. 만약 한국이 정치적 이유로 혹은 중국 압박으로 공급을 조절하면 미국 AI 산업이 타격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건 한국 기술을 미국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미국 내에 공장이 있으면 최소한 미국 정부가 통제권을 일부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한국 기업들은 왜 응했을까요?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었을까요?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도 나름의 계산이 있어요. 시청자님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시장 접근성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 시장이에요. 여기서 밀려나면 치명적입니다. 둘째, 보조금입니다. CHIPS 액트 보조금이 실제로 상당합니다. 삼성의 텍사스 공장도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에요. 셋째, 고객사 요구입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고객사들이 미국 내 생산 늘려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이건 블룸버그와 로이터가 모두 보도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리스크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에 전철이 있거든요.
당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압박의 기술과 인력을 이전했다가 산업 전체가 몰락했죠. 도시바, NEC, 히타치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여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삼성과 SK가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들을 자세히 보면 양산 공장이에요.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반면 R&D 센터는요. 평택, 용인, 이천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미국 공장은 설계도 받아서 찍어내는 곳이고 한국 연구소는 설계도를 만드는 곳입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공장에서 차세대 HBM사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한국 본사 연구진만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유지보수예요. 반도체 공장은 한번 짓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공정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새 장비가 들어와야 하고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하냐면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 텍사스 공장에 한국 엔지니어가 수천 명 규모로 순환 파견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공장은 미국 땅에 있지만 기술 종속성은 한국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국도 자체 기술력을 키울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계속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핵심 분야가 있어요.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지 아세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202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AI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전력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태양광은 날씨 영향받아요. 풍력도 역시 불안정합니다. AI 서버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하는데 간헐적 전원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이 주목한 게 원전입니다. 특히 SMR, 소형 모듈 원전이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폐쇄됐던 원전 재가동 계약을 체결했고 구글은 원전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아마존은 SMR 개발 기업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건 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미국 원전 산업이 사실상 붕괴 상태거든요.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했고 새 원전 건설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조지아주 보글 원전이 최근 완공됐는데 원래 예산의 2배 넘게 들고 공기는 7년 지연됐어요. 반면 한국은요. UAE 바라카 원전을 계약대로 예산 안에서 일정에 맞춰 완공했습니다. 사기 전부요. 이게 2024년 완료됐고 중동과 유럽에서 한국 모델로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이 한국 원전 기업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등과 협력 논의를 진행 중이에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추가됩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했어요. 중국으로 가는 첨단 반도체와 장비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한테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삼성과 SK도 중국에 상당한 투자를 해뒀거든요.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 카드가 생깁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 고 요구할 때 그럼 우리 손해보상은? 이라고 맞받아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의 일부만 따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순응하지는 않아요. 중국도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이게 한국의 지정학적 포지션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건 위험하지만 동시에 양쪽에서 필요로 하는 위치이기도 해요. 다만 이 줄타기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는 불확실합니다.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면 한국도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으시면 한국 기업들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기술 유출입니다. 아무리 핵심 기술은 한국에 둔다고 해도 사람이 오가면서 암묵지가 흘러나갑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몇 년 일하다가 미국 기업으로 이직하면 기술이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재 스카우트가 치열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유혹하고 있어요. 두 번째 리스크, 투자 대비 수익입니다. 미국의 공장 짓는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인건비도 높고 규제도 까다롭고 건설 기간도 길어요. TSMC가 애리조나에 짓는 공장이 계획보다 비용이 급증하고 일정이 지연됐다는 보도 나왔죠. 한국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4년 혹은 8년 가고 나면 다음 정부가 정책을 바꿀 수 있어요. 보조금 약속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 시장 지배력 강화입니다. 미국 내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면
사실상 북미 시장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프리미엄 가격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가격 협상력을 가집니다. 실제로 HBM 가격이 지난 2년간 크게 올랐어요. 세 번째 기회, 생태계 확장입니다. 반도체, 원전 외에도 배터리, 전력 설비 등 관련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과도한 낙관은 금물입니다. 한국이 미국 이겼다. 이런 프레임은 위험해요. 실제로는 복잡한 상호의존 관계입니다. 한국도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미국 기술도 필요합니다. EUV 장비 부품 같은 거요. 둘째, 과도한 비관도 금물입니다. 미국한테 다 빼앗긴다. 이것도 과장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어요. 셋째, 지속적인 혁신이 답입니다. 결국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HBM3에서 HBM4로, 5나노에서 3나노로 계속 앞서가야 협상력이 유지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단기 변동성은 계속 있을 겁니다. 트럼프 발언 하나의 주가가 출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 트렌드, AI 성장, 반도체 수요 증가는 유효합니다. 주의할 점은 특정 기업이나 섹터에 올인하지 마세요. 지정학 리스크를 고려해서 분산 투자하세요. 정부 정책 변화를 주시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관세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 공급망을 둘러싼 복잡한 협상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해되셨죠? 한국은 현재 반도체와 원전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영원히 유효한 건 아니에요. 계속 기술 혁신으로 앞서가야 합니다.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한 위치이지만 동시에 양쪽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과도한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아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